안녕하세요. 최정원의 어린학교 최정원입니다. 고체였던 물이 액체로 변하는 순간이 있죠. 바로 0도에서 그렇게 됩니다. 0도가 되는 순간부터 고체였던 물이 이제 액체로 변하는 순간을 맞게 되는데 바로 그런 순간을 임계점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도 그런 임계점을 맞이할 수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 전에 있던 나와 그 후에 내가 서로 바뀌어가는 그런 임계점을 느껴볼 수 있고 우리 또 그런 것들을 추구해 봐야 됩니다. 임계점이 어떤 부분인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어떻게 저는 임계점을 느껴봤고 또 임계점이 온 후에는 어떤 삶을 좀 방식을 택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임계점, 변화의 순간 또는 상태라고 제가 얘기를 좀 드려봤고요. 어느새 이런 머리카락이 좀 자라있죠. 그러다가 흰 색깔, 흰 머리가 슬슬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흰머리가 또 늘어납니다. 또 어느 날에는 또 다른 것들이 안 보이던 것도 눈에 갑자기 띄게 됩니다. 분명 어느 날 갑자기는 맞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또 어느 날 갑자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삶에서 변화를 원하기도 했고 또 그런 변화를 찾아서 굉장히 다양한 독서법들을 전전긍긍 하기도 해봤습니다. 그런 책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 뭐 1000권 독서법 또는 10,000권 독서법이라고 해서 굉장히 다독을 하면 내 삶이 극적으로 변하는 그런 임계점의 순간이 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사람들이 많이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임계점의 순간이 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임계점의 순간이라는 게 요 흰머리랑 똑같은 게 아닌가 싶어요. 저에게는 흰머리도 맞아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건 맞는데 진짜 그게 어느 날 갑자기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게 아까 얼음의 여기라 말씀드렸지만 얼음도 물로 바뀌는 게 0도씨가 맞긴 하지만 그럼 영하 1도는 영하 2도는 갑자기 바뀌느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거든요. 이미 분위기는 무르익었던 겁니다. 그런 무르익었던 분위기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튀어오르는 그런 순간, 그런 것들 우리는 임계점이라고 불러요. 그 전에 단절되어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꾸준히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위성차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꾸준히 안 보이는 채로 올라오고 있지만 그렇지만 갑자기 푹 하고 올라가는 그런 순간, 이 순간을 바로 우리는 임계점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저에게 임계점은 한 번도 왔거든요. 한 번의 임계점은 아니니까. 저에게 지금의 임계점은 긍정학원을 쓰기 시작한 때부터였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저의 이야기도 글로 쓰기도 했고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을 글로 전달하기도 했지만 실력이 그렇게까지 오르진 않았거든요. 사실 그때는 안에서 조금 더 다지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많이 읽고 거기서 생각나는 것들,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것들을 글로 써내려 갔다면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던 축적했던 걸 가지고 계속 뽑아 올리는 중이에요. 저에게 이미 꽤 오랜 시간 동안 쌓여 있었지 않겠습니까? 30년, 40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쌓여 있던 것들을 최근에 책도 읽었고 그랬으니 그것들을 이렇게 쭉 빼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더라. 그래서 이제는 읽고 배워온 것을 가지고 나의 삶과 융합해서 글로 표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살짝 말씀드렸지만 저에게도 여러 번의 임계점은 왔었다라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주 특별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느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제 이야기를 처음에 이렇게 폭넓게 썼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폭넓게 쓸 수밖에 없거든요. 어떡합니까? 아는 게 많더라도 그런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깊게 파고드는지는 조금 다른 영역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은 얘기들, 일상적인 얘기부터 시작해서 조금씩을 줄여온 거죠. 사실 제가 지금은 제 긍정학원이라서 학원이라고 제 이야기를 많이 쓰지만 그 전에는 책을 보면서 읽었던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 좀 했었습니다. 튀어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책에 대한 얘기가 많았고요. 그 전에 또 다른 거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배우는 도중에 계속 나는 이런 걸 배우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계속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과정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과정들을 겪다가 이제는 그 책이 아니라 거기 있는 것들을 살짝 놔두고 제 속에서 만들어진 저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계속 얘기 드리고 있다더라.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시거든요.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들 거 따라하는 게 좋지 않겠냐. 남들 하는 거 블로그 하는 방식 그대로 하고 인스타나 유튜브 같은 것들도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라는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반대로 그냥 한 분에게만 저는 도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저만의 방식대로 계속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는 계속 임계점을 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쌓고 응축시켜서 임계점을 한번 넘어가고 또 쌓고 응축시켜서 임계점을 한번 또 넘어가고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매일 글을 쓰다가 지금 스타일이 생겼듯이 매일 유튜브를 찍다 보면 저만의 기술과 스타일이 생길 거라는 걸 확실히 믿습니다. 지금은 나를 적극적으로 표현한 시대거든요. 내가 어떤 기술이 있다,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들을 계속 표현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서도 낭중지추라고 해서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었다는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 지금은 내가 어떤 기술을 만들고 있고 농축을 시킨다는 것들을 계속 보여줘야 돼요. 과거에는 정보 전달이 그렇게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알리는 방법이 인물 품평회, 저 사람 참 잘한데 라는 얘기가 동네에서 시작해가지고 전국 단위로 퍼져나가는 그런 것들을 꿈꿔야 됐습니다. 사실 전국 단위로까지 또 못 가더라도 뭐 조금 큰 단위에서 하면 굉장히 큰 성과를 인정받고 그랬거든요. 아니면 국가에서 치르는 고시에 참여해서 공무원이 되어서 자신의 꿈을 펼치는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근데 지금은 똑같은 방식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SNS를 통하고 인터넷, 유튜브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나를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배우고 있고 이런 실력을 지금 쌓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것들을 계속 해야 된단 말이죠. 임계점은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는 경지 그런 순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팍 하고 튀어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압축과 단단해짐의 시간이 이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는 압축이 될 수 없을 때, 더는 티가 날 수 없을 때 우리는 임계점의 시간을 맞이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끝으로 임계점을 넘겼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붕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모두 다 무리해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왜? 그게 안전하니까요. 무리 바깥으로 나간다는 것들은 끝입니다. 끝. 인생의 끝을 얘기하죠. 너무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그 무리 속에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렇게 무리해서 배척된다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게 사람이에요. 당연하죠. 근데 내가 무리해서 조금 좀 달리 보여라고 하면 그럼 무리해서는 경계를 합니다. 저는 좀 무리하고는 뭐 색깔이 안 맞아, 성향이 안 맞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조금씩 배척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배척당하면 나는 무슨 생각을 해요? 생명의 위협이냐 아니면 무리해서 배척이라는 생명의 위협이냐 아니면 지금 내가 하는 것처럼 나의 실력을 끌어올릴 거냐 이걸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될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나는 생명을 선택하겠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게 진짜 소중하거든. 무리를 선택하는 경우가 정말 소중하거든요. 문제는 사실 그게 맞긴 한데 우리에게는 과거와는 달리 1번 그룹이 있고 2번 무리 있고 3번 그룹, 4번 무리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요. 그전에는 굉장히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그 무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무리를 벗어나면 죽는 게 맞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근데 지금 그렇냐고요. 안 그래요. 무리도 너무 많고 그룹도 너무 많습니다. 내가 꼭 이곳이 아니더라도 다른 그룹으로 얼마든지 옮겨갈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그룹으로 넘어가면 돼. 그냥 자연스럽게. 꼭 내가 여기서 이렇게 동아줄을 붙잡고 살 필요는 없어요. 나를 배척하고 나를 좀 인정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니라 아이고 참 그래 이제 그 정도 수준이라고 인정할 만해 힘들겠다 힘들었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룹에 찾아가면 될 일입니다. 그룹은 너무 많으니까 그 단계마다 그룹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 그룹을 찾아서 이동하면 돼요. 내가 여기 그룹을 살짝쿵 이제 멀어지고 한 번에 버릴 필요는 없지만 살짝쿵 버리고 내가 다음 그룹으로 이동을 하면 될 일입니다. 어렵지 않게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우리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용기도 있고 능력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임계점을 돌파했을 때 스스로 붕괴되지 않고 다음 그룹으로 넘어가시는 것들까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임계점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고요. 임계점을 넘기 위해서는 이렇게 범위를 좀 좁히라는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계속 쌓아나가다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쌓아낸 과정을 블로그나 SNS에서 계속 공유를 하셔라. 지금은 나를 피하라는 세대다. 지금은 나를 피하는 세대고 과거에도 나를 피하라는 세대인 건 맞았다. 단지 방식이 좀 달라졌을 뿐이다. 그리고 임계점을 잘 넘겼다면 한 번 넘기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계속 넘길 수가 있거든요. 계속 압축해서 나의 실력을 더 끌어올리세요. 다른 분들하고
공유하시면서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임계점을 넘었는데 너무 힘들다. 내가 무리해서 너무 뭐 배척당하는 것 같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래 맞다. 그게 내가 사회적으로 위험한 건 맞지만 그룹이 여기밖에 없느냐 하는 건 아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나를 초보자로 봐줄 수 있는 그런 그룹이 언제나 있기 때문에 그 그룹에 들어와서 다시 또 나를 의탁하고 그 그룹에서 살아나면 나는 또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다. 우리가 항상 처음에 맺었던 뭐 친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라는 그룹, 대학교라는 그룹, 직장이라는 그룹, 그리고 뭐 20대, 30대 학부모들 사이의 그룹, 이런 그룹들만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그룹들도 계속 바뀌어 왔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지금 있는 그룹이 영원한 그룹은 아니다. 지금 뭐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가 없어지고 사람이 없어진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기까지 있는 그룹에서 멈췄기 때문에 그렇다. 이 그룹을 벗어나서 새로운 그룹으로 갈아타면 또 새로운 사람들,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 교류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려보면서 최재권의 어른학교 최재권이었습니다. 다음번에 또 저의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